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PM 사업을 하고 있는 VP 이영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호전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하는 건데요. 이제 그림이랑 이런 거 조금 추가를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예, 슬라이드 쇼로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저희가 저희 제품을 드시다 보면 호전 반응, 세포가 회복되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런 반응들을 잘 알고 또 드시는 분들 상담해드리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제품을 드시면서 뭐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또 오늘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호전 반응, 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대체의학, 일본 의학 그 박사님한테 전수 받아서 이제 한국 분이 이제 번역해서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되게 가볍고요. 이렇게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사서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거의 제가 정리해서 올린 거니까 요거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아이고, 화면. 네. 어, 저번에도 제가 해독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환경 오염 이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 내부에서 생긴 이런 독소들로 인해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자가치유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반응들은 이거 식탁에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음식, 식사에도요,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림에 이거 글씨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농약, 살충제, 뭐 항생제, 환경 호르몬, 성장 촉진제,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발효 조정제라든가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라든가 보존제, 보습제 또 뭐 품질 계량제, 합성 보정력 화학 조미료, 그리고 뭐 윤활 안정제, 산화 방지제, 뭐 결착 보강제, 뭐 표백제, 뭐 방부제, 뭐 발색제, 살균제, 기타 등등 수많은 또 식품 첨가물, 뭐 예를 들어 화학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우리가 먹는 음식 뭐 간장, 뭐 양념 소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뭐 인공식품들, 그쵸? 그 패스트푸드 이런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해독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사람이 먹는 그 식품 첨가물 무게가 대충 몇 킬로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24kg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에 이게 이제 한 사람당 먹는 식품 첨가물이 24kg, 많고 조금 있겠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크게 호전반을 일으키는 원인 중을 두 가지로 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또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체외 요인은 예를 들어 우리 운동 부족, 스트레스, 그리고 농약, 뭐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과정 환경, 뭐 식품 첨가물, 의약품,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등이 외상 이런 것들이 체외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체내 요인은 호르몬 균형, 뭐 자율신경계 균형, 대사 문제, 그리고 영양 균형이 맞지 않아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영양 불균형으로 오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림으로 보는 호전 반응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품을 먹었는데 막 오히려 두통, 뭐 졸림, 나른함, 잇몸 출혈이라든가 뭐 변비, 뭐 가려움, 발진, 뭐 감기 몸살, 뭐 기침, 콧물, 발열, 뭐 충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36.5도를 유지했을 경우 우리가 건강한 몸을 면역력을 항상 왕성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1도만 낮아져도 35도, 5도로 내려가면 뭐야?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자율신경 실조가 되고 알레르기, 아토피가 또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더 내려가서 35도,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는 몸이 되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체온을 올려주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또 열을 내주고 특히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에 1.5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염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은 제품이죠. 그래서 이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호전 반응이 나오면서 질병이 없어지면서 건강한 몸으로 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전 반응들이 몸이 독소가 피부로도 배출하면서 여러 가지 뾰루지라든가 물질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예,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데 피부로 이렇게 독소가 배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통증이 유발하는 이유도요.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혈액이 정화되면서 어떤 노폐물, 독소들이 밀려 나오면서요. 어딘가에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두통이라든가 어디 등이라든가 어디 이런 데에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으로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런 호전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폐암 같은 경우는 기침이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또 임파구가 또 열을 내면서 또 발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방광염 같은 경우는 혈뇨, 대장암은 설사 혈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요법, 동정요법 비교를 해서 알려드리면 이정요법은요, 증상은 완화됐지만 질병의 완치가 어렵고 또 약물 부작용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열이 나면 보통 해열제를 먹고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고 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 강화제, 혈당은 혈당 강화제, 세균이 있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해서 현대 의학은 질병에 포커스를 두죠. 근데 우리는 동정요법은 뭐냐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연의 자연 추출물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자가 치유력을 일깨워서 질병을 물리치는 요법이죠. 그래서 자연 치유는 몸에 포커스를 한다.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자연요법과 화학요법의 그 다른 점이 뭐냐면요. 자연요법은 성질은 따뜻함이에요. 화학요법 뭐예요? 차갑죠. 그래서 자연요법은 체온을 올려주지만 화학요법은 어떻게 해요? 저하가 되죠. 그래서 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은 몸이 굉장히 차요. 몸이 굉장히 냉하고 차갑습니다. 근데 자연요법은 특성은 우리 몸을 전체 치유하는 치유가 되고 화학요법은 부분 치유를 하죠. 그래서 자연요법은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요. 화학요법은 부작용이 있고 또 이 자연요법은요. 좀 장기간에 병이 오래될수록 더 기간이 길어지고요. 또 화학요법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약으로 막 하죠. 그래서 자연요법은 독성이 없지만 화학요법은 독소가 있죠. 그래서 호전 반응,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세포가 회복되는 반응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질환을 극복할 수 없는 몸을 극복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픔만큼 좋아진다. 그래서 아픔은 자연 치유의 핵심이다. 그래서 보통 그동안에 약을 많이 드시고 또 병원이나 의사에 또 의존하셨던 분들은 이런 통증이 나면 무조건 약을 먹어요. 두통이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약을 드셔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은요, 자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이 뭔가 들어오거나, 특히 감기도요, 열이 나는 거는 내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만큼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건강 스위치 전원이 켜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이 나와야 내 몸의 주인이 되고, 체내의 왜곡된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예,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좋아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아마 이제 그 제품을 드시거나 이제 그런 이제 그 파트너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면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도 하고 자연 치유 반응, 세포 재생 반응, 체온 상승 반응, 호민 효과. 그래서 세포 회복되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과 부작용의 차이는요. 면역 반응은 좋아졌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져요.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 또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이거를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좋아져요. 근데 부작용은 어떻게 점점 나빠지기만 하죠. 그리고 면역 반응 일정 기간 유지되면서 종료가 되지만 부작용은 좋아지는 데는 없고 점점 나빠지는 부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면역 반응은요. 이런 호전 반응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든 증상도 있지만 개선되는 증상도 생겨서 이 영양요법을 중단하면 며칠 안에 대부분 사라지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 상태보다 개선이 돼요. 근데 부작용은 영양요법을 중단해도 원래보다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호전 반응의 원칙. 보통 이제 반응이요. 최근에 발병한 증상으로 시작해서 과거에 앓는 질병으로 이제 옮겨가고요. 증상이 가벼운 질병은 면역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다가 며칠 만에 사라지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각하면 면역 반응이 늦게 나타나서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더 아파요. 아픈 곳이 레이저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또 안 아픈 것도 아파요. 그래서 안 아팠다는 것은 본인만 못 느끼는 거지만 그쪽은 내가 아프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들어가서 그 세포가 회복이 되면서 안 아픈 것도 아플 것도 이렇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 질병 상태가 올 수 있는 곳을 아프게 해서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거 상태를 알게 해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서 났지만 질병으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면역 반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도 많은 논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호전 반응이다, 뭐 이런 또 과대 광고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질병으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과정은요, 세포가 휴먼 세포나 염증 세포에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세포 회복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전 반응을 이해하는 키워드. 채취, 그리고 발진, 출혈에 주목하시면 되겠는데요. 병이 없어도 호전 반응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전 반응은요, 질병을 가진 환자들만 겪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제 노화가 오잖아요. 세포와 독소를 걸러내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데 나는 이런 호전 반응은 또 부작용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입은 건강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런 독소라든가 노화가 되면서 또 이렇게 건강한 식품 먹고 몸이 이제 세포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이런 호전 반응들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저체온에 계신 분들이 또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저체온은 영양의 흡수와 신진대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50%가 저하가 되고요. 신진대사가 15% 저하가 되죠. 그래서 몸살, 감기, 오한 이렇게 몸이 오슬오슬 쭉 떨리는 증상은요. 저체온으로 심하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몇 가지 증상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이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이 항상성 같은 일종의 이런 증상들은 나타나는 게 수시로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체온 유지에 70%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원활한 혈행을 위해서 우리가 또 체온 유지하려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또 애를 쓰고요. 호르몬 생성, 뭐 효소 분비, 면역력 증가, 세포 재생, 장기 건강 그걸로 인해서 체온을 올리려고 일시적으로 뭐 몸살, 감기, 오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눈충혈, 눈곱, 눈물, 눈이 침침함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히려 눈이 더 침침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약을 많이 드셨던 분. 그래서 눈은 간의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모세혈관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방과 독소들이 부풀어 올라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시신경이나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혈관을 막혀 있던 물질들이 밀려 나오면서요. 충혈이 나거나 눈곱, 안통, 시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발생하면 얼음팩을 좀 하시고 3, 4일 내에 따뜻한 찜질 하시면요. 빨리 진정이 되고 눈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제네레서 50이 흡수율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드셔도요. 오히려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충혈이나 이런 것들이 며칠 있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시면 제품 드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두통. 두통이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디톡스 다이어트 하시면서 특히 혈압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몸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뇌는요, 항상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사열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더 오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혈액의 오염으로 인해서 뇌신경계는 독소의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뇌의 통증이 두통인데요. 보통 한 2, 3일이면, 예, 뭐 보통 3, 4일이면 대부분 두통은 이제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육장육부의 재생으로 인해 뇌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서 영양과 산소, 호르몬의 이런 그 분반이 정상화되면서 두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심한 말기암, 간경화라든가 이런 중증 환자들은요, 일주일 정도 숙면이나 일시적인 혼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요, 간 내에 의해 다량의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서 뇌신경 활동이 잠전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변비, 혈변 이런 분도 계세요. 저희 파트너분도 제품 드시다가 한동안 혈변을 많이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대장이 안 좋으셨는데 한동안 혈변을 계속 하시다가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 설사 같은 경우는 병든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탁한 피가 전신에 떠돌게 되는데 이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기 때문에 유해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살살할 수도 있고요. 또 변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변비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지 않으면 예, 변비가 더 올 수도 있는데 숙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 및 발효시키면서 부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장에 붙어 있던 습변들이 떨어져 나면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요, 파워 칵테일 2포, 에티바이드를 좀 더 양을 늘려서 많이 드시게끔 해주시면 예, 이게 빨리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변을 보시는 분,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장내 혈액이 변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장내 용종이 떨어져 나올 때도 혈변이 나오면서 예, 속치질이 나오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는 경우. 저희 제품 드시면 예, 특히 액티바이드 먹으면 열이 나죠. 몸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영양이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으면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면 몸은 여러 형태로 그 열을 발산하라고 하고요. 피부는 열을 잘 조절하는 기관으로서 피부의 진피에 있는 땀샘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열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땀이 날 때는 냄새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땀 냄새, 소변 이런 거 냄새가 되게 지독하게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그 냄새가 이제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근데 피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열이 하면서 열꽃처럼 나는 경우도, 저도 처음에, 엄청 따끔거리고 막 그랬는데, 얼굴에 약간 열골이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또 가라앉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졸음이 오고 나른하다. 아마 이런 경험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하실 분도 계신데, 한동안은 처음에는 너무 막 이렇게 에너지가 나고 좋은데, 한두 달 드시고 나서, 오히려 졸음이 오고 나른하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계세요. 그래서 PM을 섭취한 뒤에 예, 졸리고 나른하고 건태감 느끼는 것은 몸에서 세포를 재생할 때 나타나는 호전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 세포는 신진대사 작용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잠이 들면 세포도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반대로 밤에 깨어나서 낮 동안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과 찌꺼기를 예,
청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세포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휴식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잠을 푹 자고 좀 쉬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깨어나 노폐물을 제거하고 망가질 부분을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반신욕이라든가 족욕 같은 거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 체질로 바뀔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른함과 무기력증은 마지막으로 알리는 경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쉼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쉬시고 좀 많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간에서 해독하고 몸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좀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방귀도 방귀 많이 뀌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방귀를 껴야 되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몸에서 면역이 가장 많이 분포되는 것이 또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대장은 소화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음식물의 최종 찌꺼기들을 모아놓은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게 이제 배출하지 못한 배설물이 수평 상태로 이제 정체되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 성분이 장내에서 부패되면서 인체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품이 들어가다 보면 이 부패한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일도 하고 장내에 쌓여있던 수병과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방귀를 저기 동반하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 뭐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방귀를 뀌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나되 냄새는 없어지고요. 장이 건강해지면서 건강한 변화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뭐 보통 길면 한 일주일 이 정도의 방귀를 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귀 뀌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산성 체질에서 또 알칼리성으로 체질로 바뀔 때 또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가렵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굉장히 많으셨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막혀있던 혈관이 개선됐대. 그래서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반죽상 뭐 이렇게 혈액으로 좁아졌던 혈관이 청소되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찌릿찌릿하면서 저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섭취를 하시면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손발 마사지 해주시면 더 빨리 이것들이 개선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세혈관이 막힌 것들이 이제 저희 특히 액티바이즈를 드시면 이런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혈관이 좁아졌던 것이 확장되고 청소되면서 막힌 혈관이 이게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파트너분 중에도 왼쪽 다리 거기가 복숭아뼈가 굉장히 부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다리가 엄청 가렵다고 그러셨어요. 그 종아리 쪽이. 근데 제품을 꾸준히 드시면서 거의 한 달 정도 가렵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근데 디톡스 다이어트 하시고 제품 꾸준히 드시면서 계속 가렵다고 하시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달 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되게 오래 되셨대요. 어렸을 때 다치셔가지고 발이 짝짝이셨는데 그 복숭아뼈 부위가 부어 계셨거든요. 또 그게 다 가라앉으신 거예요. 그 혈관이 개선이 되면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한동안 많이 가렵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입냄새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 독소는 간에서 가장 많이 해독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보조적으로 각 장기가 일정량을 해독하게 되는데요. 피부도 또한 해독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면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식품을 섭취하다 보면 심하게 냄새가 나면 피부, 몸 전체에서 독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반신욕도 자주 해주시면 그렇게 빨리 배출이 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뭐 입냄새, 숙변 썩은 냄새, 소변에 거품 끼고 찌르내가 심하고 눈이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독을 좀 더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음식 많이 드시는 분, 그러니까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위에서 소화되지 못해서 위벽에 남아 있으면요, 소화기 장애가 일으켜서요,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를 하는데 제품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메스껍거나 구토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PNC-폼은 소화기관의 기능을 돕고요. 소화기관은 나쁜 음식을 빨리 배출하려고 하는데 이때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섞여가지고요. 이렇게 배출하려고 해서 구토 현상으로 이게 항문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입으로 먼저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반응이 나오신 분들은 나는 이거 제품이 안 맞는 것 같아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해 줘서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시니까 계속 잘 드시게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코피 나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최근에도 제 파트너분들 중에도 디톡스 다이어트 하시면서 코피 한 여러 번이 나셨는데 이 뇌혈관에서 혈전이나 지방이 배출되는 통로가 가장 약한 코의 점막으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장, 심장, 신장 기능을 원활하지 못할 경우 혈관이 약해지고 어혈이 배출되면서 코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증 경우 다행히 코피가 배출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그래서 한 사례로 저희가 제품이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내추럴이 있으시는데 모르셨던 거예요. 이제 샤워하시다가 이게 그 샤워기로 이게 머리에 부딪혀가지고 다치셨는데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액티를 마시고 기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여기가 출혈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발견되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정말 제품이 일을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코피가 이렇게 터지는 것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터져서 먼저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 혈관에 세포에 붙어있던 찌꺼기들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면서 떨어져 나오면서요. 혈압이나 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로 혈관에 붙어있던 혈전, 기타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면서요.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내려오는데 이러한 현상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몸을 청소하면서 오히려 질병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혈당을 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품 하나 먹고 혈당이 올라가서 못 먹겠어. 막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꾸준히 잘 드실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해 드리고 제품을 드시게끔 해주시면 아마 제품 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증상이 가라앉고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쌓인 그 찌꺼기 이물질을 청소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 고통과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 아마 제품을 드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 종종 저희 리스토랑에 한 푼만 먹어도 꿀잠을 자고 잠을 잘 오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뇌에 영양이 공급되면서 뇌가 균형을 맞추려는 이제 호전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뇌는 인체에 가장 많은 영양과 산소와 혈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몸은 신진대사를 위해서 작동을 멈추지 않고 그동안 부족하거나 비어있던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고자 계속 움직이다 보면요. 그 영양의 30%가 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뇌가 충분히 공급된 영양을 사용하라 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설령 잠이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고 또 이런 현상은 뭐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한 일주일, 이주일, 예, 그 이후로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먹고도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요. 이 대사가 갑자기 활발해져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보다 그분들은 조금 일찍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중간에 이제 드시면서 적응을 하면서 드시게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림.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는 심박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심장에 혈전들 이물질이 끼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또 협시증 같은 질병이 이제 생기는데요. 이 경우 심장은 더 강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박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을 섭취해서 혈액이 정화되고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 경우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신장 박도수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서 부족하던 혈액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릴 수도 있고요. 이런 호전 반응은요, 하여튼 짧으면 2일, 일주일이면 보통 안정이 됩니다. 목이 쉬거나, 예,
뻘겋게 붓고 가려운 현상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부분에 갑상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기관은 머리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신호를 수령해서 온몸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목 부분이 뻘겋게 부어오르거나 통증 혹은 목이 쉬는 현상은 스트레스로 압박을 해결하는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목이 뻘겋거나 부어오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좁아진 목 주변의 갑상선과 목 주위의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개선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목이 더 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 제품 드시는 분 중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 3일 지나면 가라앉고요. 3, 4일 지나면 보통 호전이 됩니다. 소변 거품 뭐 있거나 뭐 색깔이 이상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혈액이 정화되면서 노폐물이 분해되면서 오줌으로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산성인 사람들, 오줌에서 더 많은 거품이 일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통풍이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세요. 또 무기력증,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제품 드시고요. 막 이렇게 기운이 쫙 빠져서 막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간장에 병든 세포가 새로운 간장 세포로 세살가리 하는 동안에 신체가 일시적으로 영양을 보낼 수가 없어서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생리적인 자연 치유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는 뭐 나른한 권태감도 오기도 하지만 중증 환자일수록 길고 깊게 오는 것이 보통 이런 무기력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신장은 정수기 필터처럼 이렇게 노폐물을 걸러지는 정화 기능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 방광, 생식기 환자들은요, 정화 작용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체 혈액 속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얼굴과 손발이 부을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체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뇌하수체가 영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영양소의 흡수와 배설 등 신진대사에는 많은 물이 필요하는데 그 과정을 처리하다 보면 수분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때 갑자기 늘어난 수분의 양을 신장이 모두 처리하지 못해서 부종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경우 일부는요 부종이 이제 이게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다 보면 이 부종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종이 가라앉고 신장이 몸의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제 기능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요 콜라겐을 반드시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소변의 거품, 악취, 단백뇨, 혈뇨 일 수가 있어요. 당뇨가 개선이 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시작되면서요. 세포 속에 쌓여있는 이런 독소,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나오면서요. 이때 병든 세포의 주 성분이 병든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거품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심한 성인병 환자는요. 피와 함께 붉은 소변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새로운 단백질이 세포를 구성하면서 소변의 악취나 거품, 피가 나오는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뇨 환자라든가 평상시에 단백질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이게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호르몬 대사 문제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 그 아미노 제품이라든가 콜라겐 같이 드시면서 그걸 같이 드시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하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궁근종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섬유종 같은 거는 뭐 조금 덜하기도 하신데, 저희 파트너분 중에 제품 드시고 섬유종이 좋아지신 분, 그리고 또 섬유근종 있으신 분이요. 한 5, 6개월 드시고 하혈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치질이나 아니면 자궁에 있는 어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하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질은 새로운 혈액에 의해 종기의 밑부분이 새로운 조직으로 형성되면서 부푼 종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와 함께 대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혈은 자궁과 질을 통해서 어혈이나 독소가 다량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생리가 끝나셨을 분들도 이렇게 가끔 그러니까 생리가 다시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하혈로
이렇게 남아있던 이 어혈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열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드름, 여드름도 나기도 하는데 간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염증성 질환을 또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과당,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이 무력화되고 간이 이제 그 지방 배출 능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남아있는 지방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세균성 균열에 의해서 붕괴되기도 하고요. 간 기능이 되살아나면요. 지방 배출이 가속화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이 됩니다. 또 생리통, 제품 드시면 생리통이 좋아진 사례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예, 진짜로 있었어요. 제 디톡스 다이어트 하신 분들 최근에 드신데 평상시에 그렇게 뭐 많이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생리통이 있다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난소의 정체된 독소와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신경계를 이제 자극하면서 통증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한, 예, 뭐 추위를 느끼거나 추워서 떠는 증세, 이제 체온이 하강되는 증세가 있는데 면역 체계가 독소랑 싸우면서 피부와 근육 혈액량이 줄어들면서요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혈액 순환이 나빠서 손발이 찬 사람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나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정말 그 암 환자분들이나 성인병 환자들은요 반드시 이 과정은 여러 번 겪어야 됩니다. 냉이 녹아내리면서 오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 나이 드신 그 대장암 뭐 수술 여러 번 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를 또 미리 설명도 드렸고 또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셨어요. 제품 드신 지가 작년 9월 말부터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목소리에 힘도 없으시고 너무 기운이 없으셨는데 지금은 혈색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힘이 또 많이 생기시고 처음에는 이거 냉이 녹아내리면서 오한이 여러 번 오셨어요. 감기 증상도 오시고.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고 꾸준히 예, 믿고 제품을 드셔서 이분은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많이 놀라세요. 산에도 갔다 오시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이 몸이 회복이 되셨거든요. 이런 그 증세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세치가 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폐나 간, 신장 기능 호전되면서 피부에 병든 세포가 밀려 올려면서 예, 백발이 또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 저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죠. 이렇게 자연치유가 발동이 되면서 이렇게 입맛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음식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단식하는 경우도 예, 있고 감기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최종 솔루션 5가지. 그래서 저희가 해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갈 때요. 몸이 좀 약간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요.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제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래서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영양소 전달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대로 충분한 휴식, 또 과로나 수면 부족으로 지쳐있을 경우는 반드시 휴식하시는 게 특히 해독할 때는요 무리하지 않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괜찮으시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만성질환 있으시고 또 몸이 좀 평상시에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휴식을 취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 못 드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위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 제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한 포를 이거 드셔도요 무기력증이라 그때서 막 일을 못 하실 정도로 막 괜히 그러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식사 직전에 드시거나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뭐 중간에 이렇게 드시면서 양을 몸을 적응시키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은 좀 그렇게 드시면서 적응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려움, 붉어진 발질, 위통 이런 증세는 드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아지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조금씩 양을 늘려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액티바이즈를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대부분 괜찮아 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참고 드시면 또 이게 빠른 효과도 볼 수가 있고 또 천천히 효과를 보더라도 차츰 몸이 적응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게끔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매가로 주시면 빨리 몸이 좋아지게 하려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거를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품 안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양을 조금 줄이면서 늘려서 잘 몸에 적응해서 드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신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증상은 제가 한번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표들은 제품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꼭 반드시 알려주시고 또 드시다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궁금한 거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아니면 이 책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막 하냐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려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질병이 있으신 분들 제품이 들어가면서 이런 호전 반응이 조금 세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하루 이틀 드셨는데도 금방 이렇게 반응이 오고 또 이게 제품이 일을 한다고 정말 저희가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호전 반응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들 보면 정말 제품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매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지 세포에 산소라 영양소로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통증들이 오지만 꾸준히 드시다면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이제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런 호전 반응을 사장님들은 아마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서 자신 있게 전달을 하면요. 드시는 분들이, 아, 그럼 내가 믿고 계속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호전 반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제품을 통해서 질병이 또 좋아지고 또 더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또 건강 전도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